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책 먼지길 인생의 장자를 만나다를 통해서요. 무려 2500년 전의 지혜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과연 아득히 먼 옛날의 현자인 장자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자, 함께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질까요?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걸 추구하고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수많은 규칙이랑 끝없는 경쟁, 그리고 우리가 애써 쌓아온 그 지식의 무게에 꽉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게 현대의 먼지길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2500년 전의 현자, 장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어려운 철학 강의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가깝죠. 장자는요, 우리한테 엄격한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유와 흐름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 삶에 대한 아주 해방적인 관점을 선물해 줍니다. 자, 장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가르침,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의 가치, 그러니까 쓸모라는 게 전적으로 우리의 관점에 달려있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럼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재능,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나는 재능이 부족해, 혹은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기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라고 말이죠. 맞아요. 사물을 보는 방식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평범한 핸드크림이 어떻게 존쟁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장자가 들려주는 송나라의 한 집안 이야기인데요. 이 집안은 대대로 손이 트는 걸 막아주는 비방약을 만들어서 그걸로 비단을 빠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약의 쓸모는 오직 빨래뿐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나그네가 이 비방을 100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사요. 왜냐? 그는 이 약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는 이걸 겨울철 수전에서 병사들 손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영주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처방이 전혀 다른 운명을 만들었죠. 바로 관점의 차이, 그거 하나 때문에요. 뉴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왜 위로 안 떨어지고 아래로만 떨어지지? 당시 실용성을 따지는 사람들 눈에는 이거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장자였다면 뉴턴의 그 쓸모없는 호기심을 보고 엄청나게 칭찬했을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장자는 말하죠. 쓸모없음의 쓸모야말로 진짜 큰 쓸모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나 혁신은 당장의 쓸모를 따지지 않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나침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힘이 아니라 결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막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요.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자는 인생을 한 마리 거대한 소에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 소가 있다면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무작정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세 종류의 백정이 있대요. 보통 백정은 막 뼈를 치니까 칼이 금방 무뎌져서 매달 칼을 바꿔야 하고요. 좀 잘하는 백정은 힘줄을 자르니까 해마다 칼을 바꾼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포정이라는 진짜 달인의 칼은요. 19년 동안 수천 마리 소를 잡았는데도 방금 숫돌에 간 것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비결이 대체 뭘까요? 그 비결은요, 뼈와 살을 힘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로 칼날을 놀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들도 이 소와 똑같아요. 정면으로 힘으로 부딪히면 마찰만 생기고 나만 지칠 뿐이죠. 진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그 빈틈을 감지하고 결을 따라 스르륵 움직이는 겁니다. 훨씬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건 조금 더 도발적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에 대한 건데요. 때로는 우리가 안다고 믿는 그것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나는 이걸 알아 라고 굳게 믿는 바로 그 지식이나 고정관념일지도 모릅니다. 정자는 심지어 책을 지혜의 찌꺼기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 유명한 비유처럼 책이나 지식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달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손가락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진짜 달은 놓치게 되는 거죠. 지식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 일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문제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맸는데 6개월이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때 바닥을 닦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툭 한마디 던집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냥 건물 밖에 설치하면 안 되나요? 전문가들을 가뒀던 건 바로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건물 안에 있어야지라는 지식이었습니다. 호박벌의 비행도 마찬가지예요. 유체역학적으로 보면 호박벌은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하죠. 하지만 호박벌은 물리학을 모르잖아요.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좌망, 즉 앉아서 있는다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존재를 잊고 내가 안다고 믿는 지식들을 버리고 거대한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 때로는 우리가 아는 규칙을 잊어야만 불가능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세 가지 가르침을 모아서요. 새로운 삶을 위한 나침반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장자의 지혜는 과연 뭘까요?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르게 보라.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보세요. 둘째, 결을 따라 행동하라.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빈틈을 찾아서 힘들이지 않는 흉년의 경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자유롭게 생각하라. 내가 안다고 믿는 것을 의심하고 그 청소부처럼 호박벌처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요, 사실 장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맛본 딱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책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길을 안내해줄 풍부한 이야기와 통찰이 가득하거든요. 장자의 지혜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먼짓길을 없애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흐름,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줄 거예요. 길은 그대로지만 그 길을 걷는 당신의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